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이 안되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종종 분양대행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조건이라면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받곤 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과 수익률 보장을 들곤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토건종합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1번지에 지식산업센터인 하이엔드 타워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바른신탁을 수탁시행사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두 회사는 주식회사 하이분양을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분양시는 2021년 3월 초순경 분양대행사 직원인 이 대행시로부터 하이엔드타워 분양 홍보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양대행 직원인 이 씨는 나 씨에게 하이엔드타워 분양을 권유하면서 분양 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성되는데 계약금은 나 씨의 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중도금은 시행 위탁자인 주식회사 토건종합과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대출 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출 이자도 입주 지정 기간 전까지는 토건종합이 대신 납부하여 주며 즉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도록 해주며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 계약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데 분양대금의 70 내지 80%까지는 대출이 되니 즉 잔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주니 걱정 안 해도 되고 임대 수입은 한 호실당 9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가능하며 최초 1년 동안은 시행 위탁사에서 한 호실당 월 50만원씩 입주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므로 이를 합하면 한 호실당 월 150만원 정도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은 시인용 불량자가 아니고 직업이나 소득만 있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 분양시는 1943년생으로 약 30년간 목회 활동을 하다가 은퇴 후 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중 이와 같은 분양 대행 직원 이시의 설명 및 분양 권유를 받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결심하고 2021년 3월 8일 주식회사 바른신탁 및 주식회사 토건종합과 입주 예정일을 2023년 3월로 하여 1001호와 10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300만원을 바른신탁에 송금하였습니다. 나 분양시는 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대출 서류로 필요하다고 하여 분양대행사 직원인 이 대행시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토건종합은 하이엔드타워 신축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혜택으로 제시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인은행 및 한미은행과 토건종합의 보증하에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대출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수분양자들에게 이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다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나 분양시는 분양대행 직원 이시의 안내로 대출 협약을 맺은 한일은행에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한일은행에서는 시행위탁사인 토건종합과 체결한 대출 협약성의 대출 한도가 소진되어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나 씨는 분양대행 직원 이시의 안내로 토건종합과 대출 협약이 체결된 다른 은행, 즉 한미은행에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 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이 또한 대출 한도가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것에 대하여 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무이자 중도금 대출 지원 제도를 안내한 분양대행 직원 이 대행시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 분양시 이전에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었던 사례가 시인용 불량자만 아니면 다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분양시의 경우에도 당연히 대출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나 분양시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 분양시의 중도금 대출이 무산되어 중도금이 납입되지 않자 시행사인 바른신탁은 2021년 7월 12일, 2021년 7월 26일 중도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2021년 8월 8일까지 미납 중도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021년 8월 9일 분양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 통지는 그 무렵 나 분양씨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나 분양씨는 2022년 6월 10일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바른신탁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계약금 4,3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조정신청서 부분이 바른신탁에 송달된 날로 이 분양계약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동기가 타인이나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나 분양씨는 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78세가량의 고령자로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였는데 분양대금의 50%인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 알선하여 주고 건물 안동시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분양대금의 70 내지 80%는 대출이 된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중도금 전부와 잔금 일부를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사실. 나 분양씨로서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의 5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는 주식회사 바른신탁 측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서 이 분양계약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 분양씨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시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분이 주식회사 바른신탁에 전달된 날인 2022년 6월 14일 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른신탁은 나씨에게 분양계약금 4,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행사인 바른신탁이 유발한 착오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지, 만일 나 분양씨에게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없고 계약금 4,300만원은 몰취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